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여야 하는 은행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달성 시점인 1994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약 9.5% 수준인데 반하여 예대마진은 약 2%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예금금리 대비 21%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평균 마진율인 30%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은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은행의 이익보다는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당기순이익은 53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국민, 기업, 국가 모두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2006년으로 넘어오면서 정기예금 금리는 약 4%로 1994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은 여전히 2%에 가까운 1.7% 수준으로 예대마진율은 약 42.5%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시의 당기순이익은 1,43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시점은 은행이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하고 일반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수익성 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은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은행이 본연의 역할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각종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론 새로운 수수료 부과와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중 일부는 금융상품 다변화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순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정기예금 금리가 약 2.0%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예금 금리가 2006년 대비 절반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지만 예대 마진폭은 전혀 축소될 기미 없이 1.65%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폭증하여 2조 2,79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때의 예금금리 대비 예대마진율은 무려 82.5%로서 폭리를 취하는 은행의 이자 장사가 극에 달하였고 이자놀이가 고착화되는 국면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제로금리라는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을 통한 경기 부양이 2021년에 접어들면서 백신 보급과 소비 회복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등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에너지, 곡물, 원자재의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리가 0%대에서 5%대로 급격하게 인상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경기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는데, 2024년의 정기예금 금리는 약 3.3%로 고점 대비 다소 하락하였던 반면 서민 경제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폭리가 지속되면서 예대마진은 내려올 줄 모르고 1.55%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예대마진율은 약 47%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장사는 지속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예대마진율 47%는 예대마진 축소에 의하여 마진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수치상의 착시 현상으로서 예대마진은 1.55%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이자놀이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가 쪼그라들고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서민은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입니다. 서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경제의 중심축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무시한 채 예대마진이라는 안정되고 손쉬운 수익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여 약 3조 6,954억 원의 순이익 달성이라는 초유의 성과를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상기 사례로 선정한 대표적인 은행의 직원 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 1만여 명, 2018년에 1만 4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2024년에는 ATM기 확산과 영업 점포 축소 등의 영향으로 1만 2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당시 통계 자료에는 비정규직 인원수가 1천여 명 정도로 매우 적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은행들이 인사통계를 작성할 때 1년 계약의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만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과 상시근로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꼼수에 따른 영향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면에서도 비정규직은 혜택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임금 구조 면에서는 여성 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60% 수준이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 이하로서 순이익이 폭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의 처우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대표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거의 모든 은행이 담합이라도 한 듯이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직원 수를 줄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면서도 폭리성, 이자놀이가 20여 년간에 걸쳐 고착화되면서 은행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은 현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영상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600조 원에 달하는 대출 잔고에서 은행이 예대 마진을 0.5% 증가시킬 때마다 무려 13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갈취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국민이 맡긴 자금으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대출해주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리스크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0.5% 이상의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대 마진이 1.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예대 마진율이 40%대 중반을 훨씬 초과하는 것을 폭리성 이자 장사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은행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개혁 조치로 현 난국을 타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및 은행,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의 파렴치한 폭리성 이자 장사를 최우선적으로 개혁하여야만인 국민이 살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대 마진을 0.5%포인트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로 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